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밝은 하루들을 보내셨나요? 문득 우리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노라면은 장래 희망에 대해서 아니면은 진로에 대해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또 마치 좋은 날에 여행을 가듯이 오늘 저기 정혜리 대표님이 또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회사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이 주제를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주제를 주고 정혜리 대표님과 보름마다 찾아오는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너를 둘러싼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 해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어려워 마 두려워 마 아무것도 아니야. 천천히 눈을 감고 다시 생각해보는 거야. 세상이 너를 무릎 꿇게 하여도 당당히 네 꿈을 펼쳐 보여줘.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구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77번째 시간 보름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사를 오셔가지고 정혜리 대표님 회사로 또 찾아서 또 이렇게 라디오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함없는 저 말투, 네, 연기식 말투 아주. 알고 계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억지 텐션인가요? 너무 졸려요. 졸려요. 졸리더라도 할 건 해야죠. 네. 대표님하고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지금 상의를 해본 결과 어떤 주제로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급조다, 급조. 네, 급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네. 바로, 우리가 중년이 된다면, 중년의 나는 어떠할 것인가.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자면은, 정년퇴직 나이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떨까라는, 네, 그런 발제가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 정리 좀 어떻게 되셨나요? 네, 되었습니다. 네. 사실 공교롭게도 네네네. 제가 오늘 한 몇 주 만에 아주 산뜻한 일요일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네. 제가 막 청소하고 집 정리하고 이러다가 뭔가 좀 보고 싶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여러 가지를 보다가 문득 오늘 그거 봤어요. 네. 그 일의 감각 쓰신 조수용 대표님. 조수용. 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조수용 대표님 아세요? 몰라요. 네. 그 디자이너 출신이신데 카카오 공동대표까지 역임하시고 여튼 매거진 B라는 그 매거진의 발행인이기도 하십니다. 네. 그분 책을 제가 연초에 되게 진짜 한 20페이지도 안 읽었나. 근데 그러다가 그 책을 다룬 유튜브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네네. 근데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일단 유튜브 딱 시작하자마자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행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튼 그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러면서 혼잣말로 정말 참 잘 살고 있어 이러다가 근데 문득 그 유튜브를 쭉 듣는데 이분이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야.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항상 제가 요즘에 드는 아쉬움은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있고 하는 것도 엄청 많은데 나는 이거를 뭐 SNS에 남기거나 혹은 뭐 글을 쓰거나 그런 기록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좀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걸 듣기 전까지.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내가 지금 뭔가를 남긴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나중에 후회되는 행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러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고 사실 그렇게 해서 요즘 표출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세상이고 근데 문득 무서워진 거죠. 저 사람은 저 나이 때 본인의 인생사를 어디에 나가서 이제는 꺼내도 되겠다 하고 저렇게 꺼내고 있는데 네네. 나는 과연 그 정도 나이 때 되면 딱 말씀 주신 중년의 나이에요. 그게 한 40, 50대? 그럼 앞으로 한 10년, 20년 남았어요. 근데 이 내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20년 남았어요? 네. 한참 남았네. 벌써 걱정을 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너무 지금과 똑같이 루틴화된 삶을 살고 그때 돼서 말할게 저 디자인 회사 하고 있어요. 이것밖에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꿈이 없었는데요. 이제 먼 미래에 뭘 할지에 대해서 생각은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오늘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 주셔서 소름 돋았어요. 진짜 오늘 그게 아침에 제 상황이라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전히 책은 쓰고 싶어.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이랬어요. 대표님 왜 그 주제를 꺼내게 되셨나요? 왜 이 주제를 꺼내게 됐냐면요. 들어오면서 너무 덥더라고요. 네. 너무 더운데, 이 나이에 과연 어르신들이 버틸 수 있을까, 이 더위에. 진짜 나랑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거 맞아요? 역시. 밖에 있는 어르신들이 과연 더위를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 어르신들? 역시 DNA가 다르네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은 중년 아니에요. 그러면 중년의 삶은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아니, 그 중년 정도면 이 더위에 버티실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버티시죠. 충분히 버티죠. 농담이고. 사실, 네,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라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지금 고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왜냐하면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왠지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장점을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또 주제가 이렇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아까 생각이 날똥말똥, 또 쉽게 글을 쓰고 기록을 남겨서 그거를 미리 써서 너무 일찍 남겨버리면 나중에 내가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 네. 기억에 대해서. 네. 맞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가요. 왜요? 그러니까 더더욱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쓰려고 하고, 이런 방송도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큰일 났다. 저는 이 방송에서 온갖 말을 다 했는데요. 아니에요. 육성문자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일반하지만은, 연예계나 아니면 이렇게 공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청문회 시즌이다 그렇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옛날에 그런 행적들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말들이 많잖아요. 맞아. 그런 걸 좀 따져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내가 되게 빛을 발할 시기에 그런 것들이 터지면은 더더욱 오히려 힘들어지겠다. 리스크로 다가오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저는 이제 어쨌든 글 같은 걸 쓰고 있고, 그냥 계속 어떻게 보면 막 주구장창 쓰고 있는데, 이런 글들 하나하나의 문장에 대해서는 일일이 신경은 안 쓰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글을 쓸 때 나중에 내가 봐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글 써서 문제가 되지 않을 글을 써야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었고요. 네, 그렇게 좀 쓰고 있어서, 네,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에 좀 어느 정도 공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중년의 상관이 좀 떨어졌지만 제가 그 생각을 왜 평소에 하냐면 저는 진짜 특히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나 이런 걸 진짜 억지로라도 엄청 보거든요. 다 봐요. 막 이게 개그 이런 건 재미없어서 안 보지만 진짜 엄청 보는데, 그걸 보면서 일반인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아니면 그 일상을 담은 그런 계정들을 보면서 항상 생각한 게 다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속으로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찍은 영상들, 이렇게 촥촥 영상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찍으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거 물고 뜯더라고요. 예를 들어 연예인은 진짜 그런 거 올리면 안 되고, 근데 예를 들어 진짜 아직 팔로워가 한 1000명 아래야 이러면은 또 거기서 그냥 재밌고 웃고, 저는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저는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사업을 하니까 그래도 그 리스크가 좀 적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뭘 잘못을 해요. 잘못했다 치면 대표님이 저한테 면전에다고 욕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채널을 거치는 순간 그 사람들도 솔직히 나한테 욕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데 되게 무서워지면서, 우와, 진짜 나는 항상 기록해야겠다,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서도 그런 걸 받아들일 자신은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두가 대단해 보여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글로 남길 필요는 없지 않아요? 대표님은 디자인을 하는 분인데,
작품으로 남겨야 되지. 그걸 굳이 글로 남길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뭐 작품으로 남기려고 하면 그냥 사진만 띄고 올리려고 하면 사실 뭐 오늘도 한 10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가 가장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 저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막 완전 이게 예쁘니까 하세요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뭐 물론 같이 나중에 일을 해보겠지만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저희 회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디자인 결과물을 이렇게 띡 던져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탄생했고,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단 몇 줄이라도, 아마 저희 포트폴리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적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걸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사람은 진심으로 살면 안 되던데. GPT한테 돌려달라고 그래. 그게 안 돼요. GPT는 제 이해 못해요. 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중년까지 이렇게 살기가 싫어요. 이렇게 맨날 점검하고, 맨날 이렇게 점검하고, 맨날 이게 맞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싫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지금 정일이 대표님이 앙탈을 좀 듣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일부를 진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내용이. 노래는요? 솔리드의 천생연분 듣고 오실게요. 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일 조수영입니다. 77번째 시간 보름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중년의 삶. 중년의 나는 어떠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 1부에서는 대표님이 기록에 대한 신중한 생각과 함께 나는 디자인 회사 안 할 거야 약간 그런 느낌의 앙탈을 듣고 오셨는데요. 2부에서는 어떠한 또 생각으로 또 이야기를 또 전개해 나갈지 저희의 아무 말 대잔치 열심히 또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중년의 삶,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중년의 삶인데 이제 저희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상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도 저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 먼저 치고 갈까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저 생각이 좀 필요해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지금이, 뭔가 배우는 수습기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랜서라는 게 정말 제약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직업 혹은 그냥 노는 직업 혹은 아무것도 아닌 무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차가 다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하고 있는 그러한 좀 일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 지금은 이렇게 반응이 보이지 않고 혹은 정말 어느 하나 불러주는 곳이 없어도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배우는 그런 훈련 기간이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인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인내가 막 억지로 쥐어짜는 인내가 아니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정말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과정에만 집중을 하면은 결과는 알아서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 과정을 잘하면은 결과도 좋게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 결과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거든요. 근데 과정에만 그냥 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잘 보내고 내가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과정을 집중하는 프리랜서라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가서도 내 일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거의 9일차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9개의 글을 올리니까 9일차를 쓰면서 거기에 이제 라디오 하면서 또 이것저것 열심히 뭐 하면은 그래도 특강 같은 것도 나가고 또 7월 달에도 또 이거 프로그램 그거 있어가지고 그거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거 하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 배우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좀 어떠실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우선 저는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중년이라고 하면 진짜 20년 뒤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나이에 나를 볼 때 내가 지금 벌써 중년이네? 초중년이네? 왜요? 초반 중년? 대표님이랑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요? 대표님이랑 저랑 앞자리는 다르지만. 그러게 항상 초와 중반이겠네요. 제가 만약에 30대 초면은 대표님 30대 중반이고. 고맙습니다. 지금 대표님의 그 손짓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주먹을 들면서. 근데 너의 나이 응원할게. 그때 생각이 많았어. 근데 요즘 이러면 안 되는데? 여튼 거꾸로 20년 전에 생각해봤거든요. 안 태어났지? 거의. 아니에요. 20년 전에 6살. 그러니까 학교 아직 안 들어갔는데 유치원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어. 우와, 근데 정신 좀 똑바로 차리려고 되겠다 생각했던 게 왜요? 저는 항상 뭔가 그 근거리에 대한 나 전교 1등 해야지, 나 여기 가야지 막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이거 사야지 막 이런 거. 근데 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좀 멀리 바라본 적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진짜 30대가 되기 전에 해야겠다 싶기는 한 것 같아요. 일단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20년이면 여기는 1.2배로 지나가죠. 저는 1.5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니까 그때 중년 되면 2배로 지나갈 거 아니야.
순삭이요? 너무 아쉽다, 진짜. 저는 일단, 저 진짜 제 유전자에 대한 번식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분이랑 결혼하든 저는 네. 그렇게 되면 무조건 최소 중학교에 입학한 아이는 있었으면 좋겠어. 사실 안 중딩 되는데. 아들, 중딩 딸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면 좋겠다. 네. 고딩 아들, 중딩 딸 정도면 좋겠어. 그거랑, 시급하네요. 이제. 진짜 시급해요. 그래도 한 30초까지 그래도 한 7년 안에만 나면 돼요. 올림픽이야? 그거고요. 두 번째는, 상상이 안 가요. 어떡해요? 뭘 상상이 안 가요. 지금 충분히 얘기하고 있으면서 벌써 지금 고딩 딸, 중딩 딸까지 얘기하면서. 근데 갑자기 슬퍼요. 대표님 20년 뒤에 대표님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저요? 네. 주름 많아있겠죠. 근데 이게 남녀 차별이 아니고, 남자는 좀 그게 티가 덜 나거든요? 나 어떻게 되려나? 지금 거울을 보고 되게 진지하게 지금 공주병 걸렸어요. 갑자기 지금. 너무 슬퍼졌어요. 여튼, 근데 뭐, 그때도 그냥 애는 뒷전이고, 제 일하는 거에 심취해가지고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저번에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 왜요? 논조가. 왜요? 꿈이 없으니까 이제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맞아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와, 근데 진짜 30살 되기 전에 인생 설계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축사 사무소 가봐요. 아니, 너무 재미가 없는데요? 어떡해요? 빨리 5년 회춘하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튼, 근데 갑자기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너무 슬프다. 나이가 든다는 게 슬픈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도, 아직 내 꿈을 모르겠다고 말하면 슬플 것 같아요. 20년 아니면 찾으면 되지. 아직 많이 남았네. 저 뻔뻔함. 네. 뻔뻔함까지. 그때 뻔뻔함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와, 대표님, 나중에 한 20년 뒤에 이 라디오를 꺼내봅시다. 20년 뒤에. 네. 타임캡슐이에요, 이 라디오는. 그러니까요. 그때 노년의 삶 찍기 어때요? 그때 유튜브 없어졌지 않을까요? 왜요? 지금 유튜브 하긴. 맞아요. 옛날에 IBM이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IBM 뭐예요? 중요한 삶에서 어느새 IBM까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니었어. 근데 오늘 진짜 되게 중년의 슬프다. 삶이었어. 중년의 삶. 육아가 아니야 지금. 육아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슬픈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나한테 그 해답을 못 찾으니까 그러면 일단 외부의 시선을 돌리는 거지. 사람의 본능 중에 하나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진짜 한 30살이 되기 전에 인생 설계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말해주세요. 맞았어요. 네. 근데 저처럼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철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그런 청소년 아동기에 대한 아동기 때의 그런 낭만 그게 있을지도 몰라요. 좋아요. 저는 마음속에. 낭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한테. 어른이 될수록 뭔가 현실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이런 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되게 독자적이기도 하고 장점으로 얘기하면은 뭔가 이 사람은 정말 꿈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시간이다라고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해보면 대표님은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굳이 내가 꿈을 뭔가 억지로 찾아할 필요는 없다. 내가 가는 길이 곧 꿈이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이 지금 라디오 방송 중에 갑자기 일이 들어오셔가지고 맞습니다. 네, 일이 끝나셨습니다. 벌써.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노래는요? 포스터 더 피플의 Pumped Up Kicks 듣고 오실게요. 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밝은 내 조수영입니다. 77번째 시간 보름 정혜리 대표님과 함께 야물딱스럽게 중년의 삶 그리고 40대 50대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2부 또 이제 또 3부로 넘어와서 이제는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한 혹은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앞으로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단하거나 예상하는 그런 뇌피셜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디자인 업계에서 일하고 계시니까 그때 한 20년 뒤에 그때 가면은 디자인 업계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고 근데 막상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과 예측과 그걸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우선 저는 무조건 이 얘기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AI. 저도 생각보다 질문 엄청 많이 들어요. 뭐 AI가 엄청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 뭐 영향이 없냐? 뭐 아예 없진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여기서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가형 시장부터 잠식당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디자인한테 안 맡겨도 툴이 너무 잘 나오니까 사실 미래 캔버스도 AI의 일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잠식당하고 있고 뭐 나중에 되면은 더 고급 시장도 잠식당할 수도 있죠. 지금 사실 뭐 개발이나 IT 쪽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고급 인력 위주로 사실 지금은 기술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디자인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때 그냥 옛날에 초상화 물감으로 그려주던 시절이랑 지금 사진 그때 뭐 좀 지나서 카메라로 찍어주는 시절 지금 와서는 아예 인간을 AI로 창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일을 수주하려면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주는 게 사실 일의 본질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내가 물론 기술력을 얼마나 가졌냐 이것도 경쟁력이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일이 망하지 않을 방법은 충분히 많다. 왜냐면 결국 다 인간이랑 하는 일이니까. 사실 그렇죠. 옛날에 초상화 그리던 사람들도 뭐 몰라요. 그때까지는 가지 말고 그러면 어쨌든 뭐 컴퓨터가 있던 시절에 뭐 갑자기 이렇게 막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타이프 포스터 만들던 사람도 컴퓨터에 만약에 적응을 못하면 도태되는 거지만 모두가 어차피 평준화돼서 실력을 비등비등하게 갖고 간다면 어쨌든 나랑 관계를 같이 쌓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날 어필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서 일을 잘 마무리하는가가 결국 전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도 너무 잘 알지만 세종시에 아마 저희보다 디자인 잘하는 업체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수주를 받고 클라이언트가 늘어나는 이유는 저희가 뭔가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에 뭔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AI가 뭐 좀 그런 거 사실 배우면 돼요. 그래서 딱히 그런 게 무섭지 않다? 그래서 사실 뭔가 앞으로 뭐 그렇게 되면 디자인업계 다 망해 라고 했을 때 그런가? 하고 딴 길을 찾기보다는 진짜 그걸 내 기술력으로 만들어서 그냥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한다면 AI는 우리한테 훨씬 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사실 뭐 일자리를 뺏을 뺏어 왔죠. 근데 뭐 그게 막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진 않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AI라는 이런 아주 좋은 기술적인 툴이 등장했으니까 이제 더더욱 디자인은 일종의 서비스업이기도 하지만 뭔가 사실 이제는 디자이너도 마케팅도 할 수 있고 경영도 할 수 있고 사실 저희 회사에서는 사업 컨설팅도 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반기 충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존의 인력들의 뭔가 부족한 지점을 훨씬 더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기존에 하던 인력들이 하고 있는 걸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갖지 못한 지금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와서 진짜 좀 더 탄탄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거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뭔가 뭐 AI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진짜 저 지금 3년밖에 안 됐거든요. 회사 운영한 지 만 3년. 근데 지금 3년 안에도 이렇게 많은 변동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회사를 10년, 5년 하는 동안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까라고 생각하면 되게 지루하진 않아서 재밌어요. 그래서 저 제발 디자인 업계를 떠나서 세종시에 저희 같은 디자인 업체가 진짜 10개는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소원입니다. 듣고 계신 많은 분들 Call me. Call me 혹은 contact me. with us입니다. 저도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하는 게 AI에 대한 업계 침투가 사실 전범위의 분야에 걸쳐서 지금 침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AI가 한 가지 저는 좀 단점 혹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인간적인 부분을 좀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AI 기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게 그 산업계나 아니면 그런 사업 자체가 단순히 제품만 띡 하고 내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고 기획부터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으로 치면 재료를 수급을 해와서 그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원료 제공을 해주고 그런 걸 다 AI가 처리를 한다고 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은 AI가 정말 그러니까 AI한테 딱 맡겨놓으면 모든 게 처리가 될까?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업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클라이언트한테 이런 그걸 받았어. 과제를 받았어. 그럼 그거를 해서 보내주는 건 AI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라고 했잖아요.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그 사람과 어느 정도 친밀감이 쌓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 사업을 맡게 되기까지의 그런 과정과 노력과 그 다음에 AS, 그러니까 제품을 받고 나서 AS와 후속 조치와 그리고 뒤이은 홍보까지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AI가 절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야 되고 온라인에서도 어쨌든 만나야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AI가 특화되면 특화될수록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더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AI가 전 범위에 걸쳐서 정말 느슨하게 이제 아까 말했지만 통합형으로 그런 솔루션처럼 제공이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인간이 장인들처럼 그러니까 AI는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어느 정도는 해줄 수는 있는데 그거는 대신 인간들이 더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또 생각이 든 거였어요. 아까 중년의 삶이랑 좀 이어지는 건데, 저는, 사실 중년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긴 한데, 그 노년의 삶이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어쨌든, 옛날에 사실 한 10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그러니까 인류의 한 90% 이상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소 젖짜고 먹이고 막 그런 것들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러면 불과 한 300년 전에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런 기술화나 자동화들이 아주 많이 침투한 그럼 한 50년 뒤에는 과연 인간의 역할이 뭘까에 대해서 저는 진짜 많이 고민할 것 같거든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 세대일 것 같긴 한데, 예상상. 근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속이 답답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주 5일 근무, 그리고 뭐 9시에서 6시 출퇴근, 이것도 제가 사장이긴 하지만 이거 굉장히 웃겨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근데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들여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100년 됐겠죠 뭐. 근데 우리의 50년 뒤에도 저는 그 정부에서 말하는 그 주 4일제를 반대하고 싶다는 입장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정부도 좀 웃겨요. 그러니까 주 5일제가 우리의 어떤 몇십 년간의 어떠한 암묵적인 합의로 됐고, 이렇게 뭐 주 4일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게 참 웃기다. 그냥 갑자기 눈 떠서 태어났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20살 되면 대학 가고 이런 삶에서 그냥 그렇게 절차를 잘 따라온 나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근데 정말, 사람이 살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노년 되면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 좀 많이 늦었을 것 같긴 해요. 뭔가 양식화된 그런, 저희 어떻게 보면 사회화 루트죠. 인간의 사회화 루트. 근데 이제는 이제 또 사람들이 다 먹고 살려면 주 5일제라는 근무 조건이 지금의 사회에서는 핏한 건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 그것도 필요 없어지고, 왜냐면 사실 저희 회사만 해도, 일단 야근 안 하거든요. 일단 디폴트가. 근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좀 더 기술화가 더 많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한 명 자르고 200만원치 AI를 들여온다 쳐요. 그러면 사실 그 남는 시간은 그냥 뭐 놀아도 되거든요. 근데 그 노는 시간에 과연 뭘 할 것인가. 또 다른 돈을 버는 건 저는 굉장히 뭔가 그냥 어차피 의미 없는 짓인 것 같고, 남는 시간 뭔가 할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월급쟁이의 삶, 그런 삶이나 아니면은 그냥 모든 여러 방면의 삶에서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서 또 이런 주제를 꺼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년퇴직, 그러니까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50대, 60대에 정년은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40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당장 찾아오지 않은 5, 60대가 그때 당시에는 AI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산업 환경이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지금만 하더라도 사실 집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시간만 보내시다가 혹은 가족을 좀 떠나 보내시고 그냥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치 인생의 절반을 정말 뼈 빠지게 달려왔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애들도 낳고 일도 하고 막 결혼도 하고 가정 꾸리고 막 애들 독립시키고 했는데 나머지 40년이 아예 비어버렸네? 그러면 그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왜냐면 이제 기대 수명은 더더욱 높여만 가고, 적어도 80살, 지금은 80살에 돌아가셔도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 막 그런 얘기도 나오는 판에, 그때 가서는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금 허무하고 공허하고 정말 혼자 남을 삶에 대해서, 왜냐하면 정말 불꽃같이 타다가 결국 완전히 꺼져버린 그 삶에 대해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지금 이렇게 뭔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고, 대표님도 그러한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쓰기 플랫폼이나 글과 관련된, 그러니까 창작 관련 활동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있죠. 저기 AI 문제들이 있는데, 맞아.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글을 누구나 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웹소설이든 뭐든 간에 연재를 하든 간에 뭐 AI도 충분히 그런 감정이 어느 정도 탑재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감정 비스무리한 인간의 감정을 비스무리하게 모방을 해서 글을 쓸 수가 있겠죠. 다만 그러면 그 글을 쓰고 쓰게 만든 로봇을 혹은 AI로 만든 창작물에 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게 공유재산권이면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내가 이 시간대에 이 AI를 썼으니까 내 거야. 이 부분은 내 거야. 라고 뭐 저작권의 그런 분쟁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인간의 고유의 맛을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먼 미래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얼굴만큼 다 다양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성격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사람들의 성격,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를 바라본다고 해서 다 그 얼굴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그런 글이나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창작 활동도 그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가 있다. 물론 AI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완전히 집어삼키고 사양산업으로 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가 시간이 더 남은 인간들은 더욱더 창작 활동에 몰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단순 노동들은 이제 AI가 많이 한다고 하면은, 로봇들이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미술하고 뭔가 이렇게 그려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들이 많아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포함한다고 하면은, 먼 미래는, 쓸데없는 노동을 줄이려고는 하되, 대신 그만큼의 또, 여가 시간 혹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그냥 밝은 미래처럼 그냥 여가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 여가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그런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래서 다시의 화두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AI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창작씬에서는 not AI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AI가 너무나 보편적인 것들은 잘 만들어내니까, 아니 이거 나 조수영이 만든 건데, 오히려 그게 더 앞으로는 네임밸류가 있는 세상이 올 텐데, 그러면 근데 그 다음 차원은 그거일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AI를 다른 로봇에 인식시켜서 빠바바박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여기 심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기게 되는 순간이 오면, 저는 이거는 아직도 이 세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그 심기기 직전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 한 진짜 $5,000 주고 고급화된 AI를 써서 그게 티가 안 나게 만드는 사람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의 그 브랜드를 더욱더 강화해서, 나 조수영이니까 내 말이 더 맞아 라고 더 강화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내 브랜딩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그런 저가형이 아니고 이 인간 정혜리라는 이 브랜드를 더 공고히 하는 게 제 목표일 텐데, 그럼 이제 또 딜레마예요. 이거는 남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굴레에서 요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고유의 색채를 사람들이 보여주고, 이 사람이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마스터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좀 독특한 자신만의 색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록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또 철학적인 이야기, 중년의 삶에서 어느새 AI까지 넘어갔네요. 대박! 우리의 중년에 AI가 잠식할까 말 것인가? 자, 대표님. 네. 오늘 마지막 한마디 소감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0살 전에 제 인생 설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 오늘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기록에 치우쳐가지고 맨날 나 너 릴스 올려야지 이러면서 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바보 상자가 된 기분이어서 책을 좀 읽으려고요. 다음 회까지 제가
제가 약속을 하나 가겠습니다. 보름 정혜리 약속. 2주, 이 책 읽기 싫은데. 여튼, 책 한 권을 완독하고 오겠습니다. 네, 한번 보러. 그러면 다음 주 그 책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요? 근데 내가 또 안 하겠지? 그러면 정해놓고 가는 게 맞겠지? 그러면. 아니, 정해놓고, 그거는 나중에 정해놓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여튼 2주 뒤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를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래는요? 마룬 5의 Move Like Jagger. 들으시며,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날씨가 굉장히 또 무더워요. 비가 엄청 왔었는데, 습하다가 또 더위가 또 이렇게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더운 날씨에, 또 건강 유념하시고, 항상 또, 밝고 쾌활한 또 생활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또 보름 뒤에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주 78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